안녕하십니까. 저미양자울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19장 로그타운 방정식, 우주상수, 중성미자 진동현상, 쿼크, 촉근이론, M이론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장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시청하시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동영상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물리학 전공 단어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핵심만 제가 설명드리자면 로그타운 방정식을 중성미자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우주상수 122승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또 전자중성미자 질량은 0.150 일렉트론 볼트다 라고 계산이 됩니다. 또 중성미자 진동현상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작은 숫자를 보면은 여기 0.087이죠. 논문을 한편 보면은 중성미자 질량의 가장 최소값은 0.086일 것이다. 이것이 이제 2000한 4개월 전 논문이 되겠습니다. 0.086, 0.087 아주 비슷한 숫자가 나왔고 똑같은 숫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미 있는 숫자로 0.15 일렉트론 볼트. 저도 0.15 일렉트론 볼트. 로그타운 방정식을 이제 쿼크에다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9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8.99 다음에는 9.00이거든요. 혹시 이거 촉근이론 아니냐? 촉근이론에서 이제 공간은 9차원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닐까? 그 다음에 여기 로그타운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은 10.0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0.05 누구는 정수 10이다. 누구는 정수 11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정수 10이라고 얘기하는 이론이 M이론이지 않냐. 정수는 11이다 라고 하는 이론이 F이론이지 않은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 참, 탑 질량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역시 로그타운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은 쿼크에다가 로그타운 방정식을 적용을 하니까 전자중성미자 질량이 또 0.150 일렉트론 볼트가 나왔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우주를 해석한 겁니다. 우주 스케일에서 0.150 일렉트론 볼트가 계산이 됐고 이거는 쿼크죠. 쿼크. 어마어마하게 작은 곳에서도 0.150 일렉트론 볼트라는 숫자가 짠 하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운스트레인지 바텀에다가 로그 타운 방정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스트레인지 값이 좀 이상한데 보통 스트레인지 값이 한 95 혹은 96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의 제안으로는 스트레인지 값 102 메가 일렉트론 볼트인 것 같다 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미자 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렉트론, 뮤온, 타우 값이 있습니다. 근데 일렉트론 값을 몰라요. 이게 아직까지 모릅니다. 도대체 얼마냐? 네, 지금 그래서 뮤온 170kg 일렉트론 볼트는 정확하다. 타우 15.5 메가 일렉트론 볼트는 정확하다. 네, 이 두 개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저의 주장은 일렉트론은 0.150이다 라고 이제 제가 최종 결론을 제시를 할 거니까 일단 세 개를 안다라고 이제 먼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0.150, 150, 뮤온 170, 타우 15.5 이 세 개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주장은 또 하나가 이거 로그를 씌워야 된다. 그래서 로그라는 값이 아주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왜 로그가 되느냐? 원래는 평평했습니다. 직선으로 쫙 뻗어 있었는데 숫자가 아주 크죠. 그거를 뭔가가 어마어마한 어떤 놈이 절대 지배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절대 지배체가 그 수평으로 쫙 뻗은 그 숫자를 로그로 어마어마하게 압축을 시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로그 성질이 나타난다라는 걸 먼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에다가 로그를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은 일단 4차원이다라고 제가 놓겠습니다.
그 뮤온은 170이니까 이건 5차원이다라고 일단 제가 놓겠습니다. 타우는 15.5다. 역시 로그를 씌워서 제가 일단 이건 6차원이다라고 일단 놓겠습니다. 그러면 점이 하나, 둘, 세 개 찍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는 점이 3개 찍힌다. 그러면은 이거는 2차 포물선 방정식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쁘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자, 이거 1세대다, 2세대다, 3세대다. 자, 그 4세대가 존재하겠습니까? 입자물리학의 3세대입니다. 지금 밝혀진 바로는. 근데 어떤 물리학자 분들께서는 4세대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분도 계시죠. 지금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경향이 이렇게 된다라는 뜻은 4세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2장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과 6차원 공간 우주에서도 제가 공간은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으며, 일렉트론, 뮤온, 타우에다가 이렇게 로고를 씌워서 그림을 그리면 이거 4세대, 지금 4세대가 한 45기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일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그림이 이렇게 하다가 여기 변곡점을 그리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4세대가 존재하겠느냐? 즉 우주가 이렇게 로그를 씌우면 이렇게 변하겠느냐? 그러면 5세대도 존재한다, 6세대도 존재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리면. 근데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 턴을 하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3세대로 끝났다라는 거죠. 제가 제10장 양자화 이렇게 설명을 할 때도 오비탈 논리를 제가 펼쳐봤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SPDF 껍질 4개. 왜 우리 우주는 원자의 세계에서는 오비탈 4개밖에 없냐? SPDF, GHIJ 오비탈 어디 갔냐? 네, 역시 3세대라는 거죠. 3세대.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3세대로 끝났고, 이것을 조합을 하면 4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4세대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오메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4세대. 그러면 오비탈 껍질이 8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아무리 뒤져도 SPDF 껍질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 따라서 이러한 오비탈 논리로부터도 우리 입자는 3세대로 끝났다라는 것을 또 제안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여기가 도대체 뭘까? 이게 지금 0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포물선을 따라가면 이렇게 쭉 따라가면 0차원에서 가로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 음수 1차원이 존재한다라는 뜻이냐? 음수 1차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과연 타당한 말일까?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린 그림, 이거 어미양자울 우주론 동영상 3편 시청하셨으면 이거 반드시 한번 이거 보신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우주는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쪽 제가 이제 그 다른 동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증주할미 양자홀이 이렇게 직선을 로그로 찌글찌글하게 이제 말았다라는 거죠. 그 많은 배경은 이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원래 평평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어마어마한 놈이 절대 지배체가 이걸 공간을 똘똘똘 말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압축을 시켰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6차원을 압축시킨 것이 증주할미 양자홀, 이것이 5차원을 양자화시킨 것이 그 할미 양자홀, 4차원을 양자화시킨 것이 이제 어미 양자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양자화가 진행된다라는 거죠. 이거 자식 양자홀, 손자 양자홀, 증손자 양자홀. 자, 여기가 0차원이지 않겠습니까? 차원이라는 뜻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차원이라는 뜻은 직선을 말합니다. 여긴 직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직선의 관점에서 0차원이 되는 거죠. 자, 이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뒤에 음수 1차원이 아니라 턴을 하지 않겠습니까? 턴. 즉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말렸습니다. 완벽하게 말렸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거꾸로 풀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0차원에서 음수 1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턴을 하게 되겠습니다. 6차원도 마찬가지죠. 6차원에서 여기 가서 다시 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와중에 여기서 보존법칙, 보존법칙 완벽하게 성립해야죠. 뭐 사라지거나 뭐 추가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 이쪽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는 지금 3차원의 우주고
둘 중에 어느가 이쪽이냐 이쪽이냐에서 이쪽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방향이 지금 우리 우주가 되겠습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란 무질서함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좌측이 약간 질서가 좀 있어 보이고 우측으로 갈수록 점점 더 무질서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엔트로피 증가 법칙의 세상이고, 그러면 여기가 되면은 이제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 세상이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쪽이 블랙홀이 지배하는 우주, 이쪽은 그 화이트홀이 지배하는 우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수 차원으로 안 가고 턴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턴을 해야 한다. 어떻게 턴을 하냐? 네, 이와 같이 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턴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포물선 방정식이거든요. 아니, 그 타원 방정식이거든요. 이게 타원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그 표현이 됩니다. PQAB. PQ는 여기 중심 좌표고요. A는 장축의 길이, B는 단축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포물선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살펴보면 이쪽은 양자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어마어마한 절대 지배체가 이 세계를 양자화를 시킨 거죠. 즉 로그로 압축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자화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론, 미온, 타우는 그 중성미자로서 알갱이가 돼가지고 양자화가 된 놈이고 1.05 2의 음수 66승. 이거는 우리 우주의 공간의 힘, 그 질량입니다. 양자화가 안 돼. 평평하게 뻗은 가로 세로 높이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양자화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양자역학의 세상, 4차원, 5차원, 6차원이 양자역학의 세상이고, 이쪽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중력의 세상. 그 중력에 대해서는 제가 20장에서 로그 포물선 방정식, 중력, 양력, 전자기력, 강력,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징이 여기 있네요. 꼭지점 5.98에서 꼭지점을 이뤘다. 5.98 차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역시 또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파, 저는 4차원 입자를 알파라고 부르겠습니다. 5차원 입자를 베타라고 부르고 6차원 입자를 감마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T는 뉴트리노, 원래 N을 써야 되는데 자석에서 N극 S극이 이미 있어버려 가지고 T는 뉴트리노의 약자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이 양자화가 되면 로그 타원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 타원 방정식이 바로 촉근이론이자 M이론이다라는 것을 또 한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뭐 촉근이론, M이론 어마어마한 수식 공식의 그 지구상에서 글쎄요, 이거 풀 수 있는 촉근이론, M이론 풀 수 있는 분 몇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촉근이론, M이론을 그 수식을 간단하게 만들면 이거 로그 타원 방정식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미 일렉트론, 미온, 타우 값은 이제 알고 있다. 네, 세 개를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일렉트론 값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먼저 제안을 드리며, 그러니까 한 세 개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지수는 P, Q, A, B 네 개이지 않습니까? 문제를 못 푼다는 거죠. 하나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정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P는 상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1번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A는 상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2번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Q는 상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3번 답이 나옵니다. B는 상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4번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타원이 이렇게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울어진 타원도 있지 않습니까? 세타만큼 기울어졌습니다. 즉 세타만큼 회전을 시키면 또 새로운 답이 나옵니다. 5번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세타만큼 회전을 시켰으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해가지고 이거 5번 수식이 상당히 복잡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역시 특징을 살펴보자면 여기 5번 수식에다가 글쎄요, 이제 저도 이제 촉근 이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마 유사할 것 같습니다. 5번 수식에다가 이거 세타 하도 이걸 0을 대입하면 이거 1번, 2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수식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거 세타가 0이면 1, 2, 3, 4 수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은 이게 로그타운 방정식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요 P하고 A하고 좀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P하고 A하고 수식이 비슷한 수식이 나올 거다. 이제 촉근 이론, M 이론. 마찬가지 Q하고 B하고 또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게. 그래서 3번 수식하고 4번 수식하고 촉근 이론, M 이론 비슷한 성격의 수식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촉근 이론, M 이론의 특징이 수식이 5개가 만들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그타운 방정식의 그 설명이 아주 촉근 이론과 M 이론에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를 그럼 본격적으로 로그타운 방정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미용 값은 170이다. 네, 정확하다. 타우 값은 15.5다. 정확하다. 자, 근데 일렉트론 값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렉트론 값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주장을 했죠. 뮤어는 5차원이라고 제가 일단 주장을 하겠습니다. 타우는 6차원이다 라고 제가 일단 주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뮤온 값 하나 알고요. 타우 값 하나 알고 꼭 6차원에서 턴을 해야 한다. 꼭 좀 하나 알지 않습니까? 3개를 알죠. 0차원에서 턴을 해야 한다. 그래서 미지수 4개를 알게 됩니다. 조건이 4개가 주어졌으니까는 이 타원 방정식이 이쁘게 이렇게 파란색 타원으로 이쁘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미 이쁘게 만들어졌다라는 말은 중심값 알고 여기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 모두 다 계산이 됐다라는 거죠. P, Q, A, B값 모두 다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본 결과 이와 같은 타원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차원일 때 일렉트론은 0.150 일렉트론 볼트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로그타운 방정식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0차원에서 턴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 왜 0차원에서 턴을 해야 되냐? 여기 2.5차원에서 턴을 하면 안 되냐? 네, 그러면 2.5차원에서 턴을 한번 해보도록 한다면 타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네, 이것도 그 수학적 계산으로 나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2.5차원에서 차원이 턴을 해야 한다가 무슨 뜻일까? 참 이해하기 힘들죠. 자, 이번에는 여기 음수 2차원? 음수 2차원에서 턴을 해야 한다. 그것도 계산은 되죠. 계산은 됩니다. 근데 음수 2차원에서 차원이 턴을 해야 한다가 도대체 물리적으로 무슨 뜻일까?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0차원에서 턴을 해야 한다가 이제 물리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답변이 아닐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이 타원이 여기 중심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6차원에서 턴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5.98이라는 숫자를 대입을 하면은 5.98보다 크면은 숫자가 이거 X축 좌표가 5.98보다 크면 어마어마하게 계산이 잘 됩니다. 모든 타원 방정식 다 풀어집니다. 그런데 5.98보다 작으면 절대 타원 방정식 안 풀어집니다. 아니 그럼 5.98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뭐길래 타원 방정식이 너무너무 잘 풀어진다라는 말은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 동그라미가 아니 타원이 이렇게 이쁘게 그려진다라는 거죠. 아니 5.98이 도대체 뭐냐? 네, 그 5.98의 비밀은 이겁니다. 여기가 5.98이라는 거죠. 꼭지점이. 자, 5.98. 그럼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양자화를 시켜야 된다고. 자, 이것은 양자화가 안 됐습니다. 자, 근데 양자화를 한번 시켜보죠. 양자화라는 놈은 아까 제가 서론에서도 설명했듯이 어떤 절대 지배체, 어마어마한 어떤 놈이 압축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압축을 시켰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압축을 시킨 게 아니겠습니까? 차원을 꼬부라뜨리고 이렇게 압축을 시켰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있던 놈이 그 가로 세로 높이에서 높이에 해당됩니다. 높이에 자, 가로 세로 높이는 구분이 없습니다.
뭐 가로 세로 높이를 구분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상대로는 아니겠습니까? 자, 이쪽을 가로라고 놓자. 그러면 이제 90도 돌린 게 세로가 되고 90도 돌린 게 그 높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론이죠. 즉 가로 세로 높이는 모두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0이라는 거죠. 가로 0, 세로 0, 높이 0. 0이라는 말은 이제 평평하다. 가로 평평, 세로 평평, 높이 평평. 그거를 그 한쪽을 하나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양자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세상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바로 비로소 4세대라는 겁니다. 즉 4세대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는 거죠. 여기가. 그럼 4세대가 펼쳐진다. 그러면 가로, 세로 2차원이 평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즉 쉽게 설명하자면 높이가 양자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2차원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럼 그 2차원의 세상이 어디에 펼쳐지느냐? 저의 설명에 의하면 그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 속에,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 속에 2차원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이게 그 값이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 우주, 우리 우주는 아직 그 높이, 쉽게 설명하자면 높이가 아직 평평한 거죠. 그래서 높이가 아직 양자화가 안 됐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양자화를 시키면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게 이쪽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간다고 하죠. 자, 이렇게 쉽게 설명 이렇게 간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곡선이 여기가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와서 타원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반대로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팽창? 네, 압축이 아니라 이제 평평한 놈을 더 평평하게 만든다? 말이 좀 안 되지만, 자, 하여튼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다가 꼬부래져 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절대 타원 방정식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5.98이라는 뜻이 5.98보다 커야지 타원 방정식이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집니다. 5.98이면 무한대 크기의 타원이 만들어지고요. 5.98보다 작으면 타원 방정식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또 촉근이론, M이론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계산이 너무너무 잘 되고 어떤 것은 계산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5.98, 그래서 6.0이 여기 0차원에서 턴을 한다 이고, 5.98보다 크고 6.00보다 작으면 이거 0.0이 아닙니까? 0.02, 그 매우 작은 간격에서 무한대의 크기의 타원에서부터 이렇게 2분 타원까지, 즉 그 값이 0.02 차이잖아요. 값이 급격하게 수렴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격하게 수렴을 하죠. 거기서 이제 6.0부터 이제 안쪽으로 이쪽으로 되면은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타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는 이제 로그 타원 방정식이 촉근이론, M이론과 상당히 유사한 것 같다라는 점을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메트릭, 대칭 물론 수학적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뭐 초대칭 이론에서 이제 뭐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저는 수학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거 대칭 아닙니까? 이거 대칭이죠. 자, 이거는 이거 좌측과 우측이 대칭이고, 이거 위아래도 대칭 아닙니까? 이거 여기를 중심으로 위쪽과 아래쪽도 대칭이지 않습니까? 대칭이 두 번이다. 이거 초대칭 아닙니까? 물론 물리학적 초대칭하고 전혀 다릅니다만 어쨌든 수학적으로 초대칭이죠. 그래서 촉근이론이 원래 초대칭근이론입니다. 그걸 줄여서 이제 촉근이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물론 이제 물리학적으로는 의미는 다르지만 수학적으로 이거 로그 타워 방정식, 로그 타워 방정식 수학적으로 초대칭이다. 이번에는 이 그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기서 이 값을 구했죠. 제가. 그래서 전자 중성미자는 0.15 일렉트론 볼트일 거다 라고 예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1세대, 2세대, 3세대가 원래는 이거를 전자를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그 물리학에서는 호칭을 부르고 있죠. 근데 저는 원래 이것부터 탄생을 합니다. 타우부터 탄생을 해요. 타우가 1세대가 되겠습니다. 뮤온이 2세대입니다. 전자 중성미자가 3세대입니다.
그럼 이쪽 여기가 뭐냐?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저 초대 질량 블랙홀,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 속에는 4세대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것의 중성미자의 값은 2.61 2의 음수 12승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5세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6세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6세대로 끝났습니다. 즉 여기는 이제 그 7세대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 존재하지 않는 숫자가 뭐냐? 0? 0은 0이 아니지 않습니까? 존재를 해야 되는데 존재를 안 해야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존재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근데 존재를 안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숫자가 바로 1.162의 음수 133승이라는 거죠. 이거 0, 0입니까? 아닙니까? 0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존재를 안 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즉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숫자들이 이거라는 거죠. 이게 타우 중성미자의 질량, 이것이 그 뮤온 중성미자의 질량, 이것이 전자 중성미자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예, 이쪽이죠. 그러면 아니 어떻게 이게 입자로 바뀌느냐? 즉 원래 평평했습니다. 공간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이게 브레인이죠, 브레인. 브레인이 6차원으로 뻗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알갱이들이 툭툭툭 떨어진다. 거기서 이제 여기가 2차원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2차원의 세상에서는 4세대 2.61 2의 음수 12승 볼트. 1차원의 세상, 0차원의 세상이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숫자. 여기가 0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숫자가 바로 1.162의 음수 133승 일렉트론 볼트고 여기서 턴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턴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멤브레인, 에미론에 의하면 브레인이 있고 이렇게 브레인이 있죠. 브레인에서 막 공간이 요동을 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툭 떨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입자가 짠하고 탄생됐다. 그래서 이제 저의 그 제안도 브레인이라는 놈 6차원 브레인이 있는데 그 브레인에서 이제 입자가 툭툭 떨어지고 있다. 지금도 이건 빅뱅 우주론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인데 지금도 우리 우주에서 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 뭐 왜냐하면 138억 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조금씩 입자가 떨어지고 있다,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우주는 여기라는 거죠. 여기. 그래서 그럼 우리 우주가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 우주는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즉 이것이 이제 저는 절대 시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물리학에서 상대 시간만 존재한다, 절대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근데 그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론이잖아요. 결국 또 상대론적 관점에서 절대 시간은 만물이 다 똑같은데 만물의 절대 시간이 다 똑같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막 6차원 우주, 초근원 우주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다 똑같습니다. 무조건 다 똑같으면 그거 약분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수학에서 똑같은 수가 있으면 약분을 시켜야죠. 약분을 시켜서 소거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절대 시간은 진짜 만물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분을 시켜가지고 소거를 시켜야죠. 근데 그 소거된 놈, 소거가 됐다. 그럼 절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도 말이 좀 이상하죠. 절대 시간이란 존재를 하며 만물에 똑같기 때문에 이제 물리학에서 절대 시간을 고려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 물리학 공식에서 다 소거가 돼 버립니다. 왜? 절대적으로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우주가 변한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가는 거죠. 우리 우주는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블랙홀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우주 아무리 살펴봐도 화이트홀 존재 안 하지 않습니까? 화이트홀 없습니다. 블랙홀만 잔뜩 있죠. 즉 차원을 점점점 압축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 방향의 흐름, 그 방향의 변화가 이제 절대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되면 이제 완전 0차원으로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절대 시간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분면을 보면은 여기가 1분면, 2분면, 3분면, 4분면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분면이 4개예요. 4개다.
그러면은 이거 복소수 생각이 납니다. x의 4승은 1을 문제를 푸시오. 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x의 4승은 1 푸시오. 그러면은 답이 4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실수 양수 답이 하나 나오고, 네, 이거 실수 음수 답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허수 음수 답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허수 양수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가 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우주는 실수 양수가 답입니다. 실수, 우리 우주는 실수예요. 실수이고 양수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음수는 또 무슨 뜻이냐? 제가 프록 제33장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자, 2는 MC의 제곱을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그럼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아닙니까, 이거? 자, C가 빛의 속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양수 빛의 속도가 있고요. 음수 빛의 속도로 나옵니다, 이거. 어라? 이거 저기 뭐야? 양수 빛의 속도는 빛이 직진한다, 앞으로 직진한다. 그럼 음수 빛의 속도는 뭡니까? 빛이 뒤로 직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빛이 퍼진다. 네, 퍼진다가 맞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음수인데. 빛이 모여든다? 빛이 모여드는 것도 있습니까? 이거 하여튼 실수예요. 실수 맞지? 이거 실수이지 않습니까? 실수 맞죠? 답이 2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거기서 우리 우주의 정답은 양수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하나, 둘, 셋, 4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턴을 한다가 무슨 뜻일까? 여기서 턴을 하죠. 네. 여기서도 또 턴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턴을 하는 거 생각해 보죠. 이게 양수가 음수로 바뀝니다. 이게 턴을 하는 순간 양수가 음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 1사분면, 1분면은 빛이 앞으로 직진한다 혹은 빛이 퍼지는 세상이에요. 그럼 여기는 빛이 뒤로 직진합니다. 빛이 모여드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뭐겠습니까? 이게 허수가 돼버려요. 허수가. 뭔가 뒤집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 못하는 뭔가가 뒤집어져서 음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뭔가 뒤집어져서 빛이 이제 앞으로 퍼진다. 여기는 뭔가 뒤집어져서 빛이 모여든다라는 거죠. 답이 하나, 둘, 셋, 4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6차원에서 자,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갑니다. 이게 바로 실수 양수 세상이고 우리 우주. 그래서 제가 계속 여기가 우리 3차원 우주인데 우리 우주의 정답은 이거라고, 이렇게 간다고, 방향이. 자, 이것이 바로 그 흔히 부르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의 세상입니다. 자, 그럼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턴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거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부호가 반대잖아요. 네. 빛이, 자, 여기는 빛이 퍼지는 세상, 빛이 앞으로 가는 세상. 여기는 빛이 뒤로 갑니다. 빛이 자연적으로 모여듭니다. 이게. 자, 이쪽으로 갑니다. 실수죠. 자, 여기 와가지고, 자,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간다? 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가느냐? 네, 안과 밖이, 제가 그림을 이렇게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우주가 있는데 이렇게 그 꼬불꼬불 해가지고 공간이 양자화됐다. 그 양자화된 공간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건 쉬운 표현이고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원래는. 근데 일반인들이 이해하게끔 이제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네, 이렇게 꼬불꼬불해집니다. 즉 여기가 양수예요. 여기가 우리 우주고, 그런데 이제 아까 거기서 아웃사이드가 인사이드로 바뀐다는 겁니다. 즉 요게 반대로 이게 위로 올라가고 요게 밑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즉 이거를 거꾸로 이 그 천 있지 않습니까? 천을 뒤집으세요. 예, 이걸 뒤집으면, 예, 이해가 됩니다. 즉 위가 아래가 되고 아래가 위가 되고, 혹은 안이 밖이 되고 밖이 안이 되고, 저 또 그 테니스공을 한쪽 면을 잘라 가지고 그걸 뒤집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안쪽이 밖이 되지 않습니까? 또 바깥쪽이 안쪽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한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무한이라는 게. 무한. 네, 무한에다가 1m 더 가면은 뭐냐? 네, 그것도 또 무한이죠. 그게 아닌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했듯이 안이
밖으로 바뀌고 밖이 나중에 안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밖이라는 거는 무한히 뻗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밖은 그 끝을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근데 결국 그게 안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 무한이 무한대가 안쪽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니까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게 허수 세상이 됩니다. 허수 밖이 안쪽이 돼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턴을 해서 다시 이쪽으로 오겠죠. 허수 세상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와서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뒤집어지겠죠. 이번에는 안이 밖으로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오고 또 뒤집어지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고. 네, 그래서 답이 4개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네, 우리는 자석이 있죠. 자석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참 저는 또 여기 그 사이가 중력선이다. 중력이라는 게 있다. 네, 그것이 이제 N극과 S극을 꽉 붙잡아 매고 있는 것이 바로 중력이다라고 또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하면은 얘가 이제 반대로 회전을 하겠죠. 근데 요쪽으로 오면 요쪽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쪽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뒤집어진다라는 거죠. 안과 밖과 안이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그거를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Q 이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Q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Q 이론입니다. 양자화를 어떻게 시켰다는 거냐? 공간을 일반적으로 이거를 이제 칼라비 다우 다양체라 그래가지고, 네, 이거 이렇게 공간이 6차원이 꼬깃꼬깃하게 숨겨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3차원이라는 겁니다. 3차원이 우리 공간 속에 꼬깃꼬깃하게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도대체 어떻게 구겨져 있을까? 네, 그건 이제 3차원 칼라비 다양체를 찾아서 이렇게 양자화된 공간을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 물리학의 4세대가 존재하겠는가? 네, 이거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 0차원을 가로지르는 곡선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거 0차원 가로질러서는 안 된다. 턴을 해야 한다. 턴을 하는 것이 바로 로그 타운 방정식이다. 타운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는 5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5종류가 있죠. 촉권 이론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 M이론이 무슨 뜻입니까? M이론. M이론이라는 말은 이렇게 막이 있고 이렇게 평평하다는 거 아닙니까? 평평하다. 혹은 무한대 기울기이다. 기울기가 0이다. 기울기가 무한대다. 왜냐면 평평하니까. 자, 여기다가 막을 한번 세워볼까요? 이렇게 브레인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거 기울기가 브레인이죠, 브레인.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왔던 게 맞아가지고 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다가 막을 한번 세워볼까요?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오다가 막에 맞아가지고 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로그타운 방정식이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저는 이게 바로 공간이에요, 공간. 공간이자 알갱이라는 겁니다. 즉, 공간이 있어요. 이게 공간이 브레인, 멤브레인, 막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막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농축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막에. 어떤 절대 지배차가 이 막에다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해 놨다라는 겁니다. 네, 그것을 수학적으로 풀려면 로그를 씌워야 된다. 여기 이렇게 로그를 씌워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밖에서 울퉁불퉁 하다가 이렇게 툭 떨어진 거죠. 뭐 입자가 어떻게 탄생됐다는 거냐는 이제 제가 제 챕터 10장에서 양자화 설명할 때 이제 그 입자는 이렇게 이제 짠하고 이제 전자하고 반전자가 이렇게 탄생이 된다라고 이제 한번 제안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입자의 탄생 과정이죠. 그래서 입자가 짠하고 탄생이 됐습니다. 여기 로그가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로그가 해제가 되는 거예요. 요 막이 멤브레인이 어마어마한 힘이 농축이 돼 있고, 그걸 풀려면 로그를 씌워야 되는 거죠. 그것이 딱 해제가 되면은 로그 성질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예를 들어 170kilo 일렉트론 볼트 이 숫자는 알갱이를 말하는 겁니다.
170kV 일렉트론 볼트 15.5 메가 일렉트론 볼트는 알갱이를 말하는 거고, 이거다 이 숫자다 로그를 씌우면 이 숫자들이 이렇게 짝짝짝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브레인이라는 거죠. 브레인에 압축된 힘. 결국 같은 것이라는 거죠. 결국 브레인이나 알갱이나 같은 거다. 단지 브레인 할 때는 로그를 씌워야 되고, 알갱이를 해석할 때는 로그를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양자 공간 이론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뭐 양자 중력학 이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양자 중력 이론. 중력을 양자역학으로 풀어보자. 저도 하나 단어를 또 공간을 양자역학으로 풀어야 한다. 물론 M이론, 촉근 이론이랑 같은 뜻이죠. 이거 양자 공간 이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단 저는 차이점은 이거 중성미자에다가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총 공간은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플러스 절대 시간. 근데 사실 절대 시간은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물론 이제 상대 시간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4차원 네 번째 공간에 휘어진 정도가 이제 그 상대 시간이다라고 또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 보존 법칙 무조건 6차원입니다. 시간은 어디 갔냐? 네, 상대 시간은 네 번째 차원이 휘어진 거를 뜻하는 것이고, 절대 시간은 뭐 해석할 필요 없다. 왜? 절대적으로 같으니까. 그래서 총 6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는 세 개의 양자화, 하나, 둘, 세 개가 양자화가 됐고, 세 개의 리니어, 가로, 세로 높이 이루어진 6차원 공간이다. 전자중성미자의 질량은 0.150 일렉트론 볼트이다. 이렇게 제가 0.150 일렉트론 볼트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자중성미자 질량을 측정하는 게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직도 측정을 못하고 있어요. 계산으로 실험치와 계산을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0.150 일렉트론 볼트라는 것이 숫자로 킬로그램으로 하면은 2.62의 음수 37승 킬로그램이에요. 네, 1kg, 1g도 측정하기 힘든데, 이게 음수 37승 킬로그램을 어떻게 측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측, 우주 배경 복사 관측과 또 이제 막 어마어마한 수학 공식을 적용해서 이제 유출을 하고 있죠. 자, 우주상수란 뭐냐? 자, 우주상수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혼합을 했더니 뭐 120승 혹은 121승, 122승, 123승, 그 중에 어떤 숫자가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 뒤지면 어떤 데는 120승, 어떤 데는 123승, 뭐 또 어떤 데는 122승, 숫자가 참 다양합니다. 근데 여하간 우주상수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혼합을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122승, 뭐 120승도 있고요. 123승이라는 숫자도 있습니다. 122승이라는 숫자가 튀어나오더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숫자라는 거죠, 이게. 이게 뭔가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뭡니까?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란 우리 3차원 공간을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확히는 4.45 2의 음수 122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상수 아니냐. 그래서 우주상수 B라는 거는 도대체 우주상수란 무엇을 뜻하냐? 3차원의 중성미자하고 이거 3차원 중성미자입니다. 자, 이거는 일렉트론은 0.15 4차원 중성미자, 5차원 중성미자, 6차원 중성미자죠. 이거는 3차원 중성미자와 존재하지 않는 중성미자, 모든 것이 다 양자화 돼버린 참 존재하지 않는, 직선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계 중성미자, 0차원 중성미자, 존재하지 않는 중성미자죠. B다. 그것이 바로 우주상수다라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성미자 진동현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방정식이 두 종류가 만들어진다. 이게 제가 이거는 막 우주 시작부터 우주의 끝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우주의 시작부터 우주의 끝까지 네, 어마어마한 스케일, 크기를 제가 풀었습니다. 근데 이거 풀면 답이 두 개가 나옵니다. 타원이 지금 저는 이 타원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타원이 작은 타원이 또 만들어집니다. 문제를 이거를 로그 타원 방정식을 풀면은 답이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첫 번째 답 우주 크기, 우주의 시작부터 우주의 끝까지 답이 그 타원 방정식 하나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타원 방정식이 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문제를 풀면 그렇게 나옵니다. 숫자가. 자, 이거는 저는 4차원 진동이라고 이름을 이제 일단 부르겠습니다. 자, 이 타워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아까 여기 타우 115.5, 뮤온 170, 여기 타우 15.5, 뮤온 170, 일렉트론, 전자 0.150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타원이 여기서 이렇게 하나 어마어마하게 큰 타원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우주 크기에 여기가 또 만들어져요. 여기가 또 만들어지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또 만들어집니다. 이게 답이 나와요. 이렇게. 여기도 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답이 세 개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저는 작은 타원. 이건 그 미소 세계, 그 양자화된 공간 속.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작은 그 공간 속에서 답이 그 타원이 이렇게 세 개가 또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네, 이거는 뭐 세부적인 한번 의심스러우신 분께서는 숫자를 넣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또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분명 제가 0.15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일렉트론 0.15 일렉트론 볼트다. 전자 중성 미자 0.15 일렉트론 볼트다. 자, 근데 여기가 4차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즉 이게 원래 0.15 일렉트론 볼트 이게 전자 중성 미자입니다. 근데 188kg 일렉트론 볼트로 또 바뀌어버려요. 얘가. 갑자기 113.6 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바뀝니다. 이게 전자 중성 미자입니다. 어찌 된 걸까요, 이게? 이게 진짜 로그 타운 방정식이 진짜로 맞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제가 주장하기를 이거 4차원 입자라고 일렉트론 0.150 일렉트론 볼트 이거 4차원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4차원 공간이 있어야죠. 이것은 입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4차원 입자다. 5차원 입자다. 이건 6차원 입자다. 이게 공간이에요. 이게 공간. 이게 5차원 공간이고요. 이게 6차원 공간입니다. 그럼 물론 제가 그림은 안 그렸지만 4차원 공간은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렇게 이게 4차원 공간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그럼 공간이 어떻게 꾸겨져 있다는 거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막 공간이 막 희한하게 꾸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원래 일렉트론이 4차원 입자예요. 그러니까 4차원 공간에 있어야죠. 여기에 5차원 공간으로 뿅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188로 바뀝니다. 6차원 공간에 뿅 하고 빠졌습니다. 13.6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뮤온이에요. 뮤온은 5차원 입자죠. 그러니까 5차원 입자인 뮤온은 5차원 공간이 있어야죠. 그게 정상입니다. 170kg 일렉트론 볼트, 요거 170kg 일렉트론 볼트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얘가 6차원 공간으로 뿅 하고 빠집니다. 뮤온이 15.0 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바뀐다는 거죠. 마찬가지 15.5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게 타우가 이게 정상이에요. 6차원 입자는 6차원 공간에 있어야죠. 근데 갑자기 5차원 공간 속으로 뿅 하고 빠집니다. 그러면은 타우가 165kg 일렉트론 볼트로 바뀝니다. 이게 혹시 중성미자 진동현상 아니냐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4차원 그 진동현상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게 메인이 4차원이잖아요. 이렇게 5차원 진동현상도 있습니다. 메인이 주된 게 여기가 주대죠. 하나, 둘, 세 개 다 있지 않습니까? 5차원 진동현상이라고 제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원래 여기 5차원 진동이라고 했으니까 뮤온이죠. 뮤온은 170이 정상입니다. 여기가 이제 5차원 공간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5차원 공간이죠.
근데 갑자기 그 뮤온이 4차원 공간 속으로 뿅 하고 빠진 겁니다. 그럼 0.100 일렉트론 볼트가 나온다는 거죠. 뮤온이 13.6으로 바뀝니다. 6차원 공간에 있다라는 거죠. 6차원 공간. 자, 그럼 역시 0.150이 이게 6차원 공간으로 뿅 하고 빠집니다. 그럼 5차원 공간 어디냐? 아니, 그게 지금 5차원 진동 현상 하는 겁니다. 여기 5차원은 요쪽을 봐야 되는 거죠. 요거 188 요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그 15.5 여기 원래 정상이에요. 정상이 갑자기 0.087 일렉트론 볼트로 짠하고 바뀐다는 겁니다. 네, 이거 5차원 진동 현상이다. 그러면 제가 6차원 진동 현상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6차원이 이제 메인이죠. 여기가 메인입니다. 주된 거죠. 그래서 원래 15.5가 정상이에요, 이게. 6차원, 타우는 6차원 입자고 6차원 공간에 있어야죠. 근데 갑자기 5차원 공간선으로 뿅 하고 빠집니다. 188로 바뀝니다. 188kV 일렉트론 볼트로. 4차원 공간으로 뿅 하고 빠집니다. 0.099 일렉트론 볼트로 바뀝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막 계속 바뀐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최종 결론. 보통 이제 뭐 이게 진짜 맞다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이제 알려지기로 이제 흔히 일반인들에게 이제 교양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로 일렉트론이 뮤온으로 바뀌고 뮤온이 타우로 바뀐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이제 일반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그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아닌 아니다. 제가 요게 자 요게 188로 바뀐 거죠. 일렉트론이 뮤온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일렉트론이에요. 이거 전부 다 일렉트론입니다. 전자 중성 미자입니다. 공간 속에 빠졌다는 거죠. 4차원 공간에 뿅 하고 빠졌다. 5차원 공간에 빠졌다. 6차원 공간에 빠졌다. 이게 전부 다 뮤온입니다. 뮤온이 타우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게 타우, 뮤온, 전자, 일렉트론, 전자, 뮤온, 타우인데 뭐 뮤온이 뭐 타우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뮤온이 13.6으로 바뀐 겁니다. 이거 전부 다 뮤온이라는 거죠. 역시 타우도 마찬가지. 뭐 타우가 뮤온으로 바뀌었다가 뮤온이 일렉트론으로 바뀌었다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혼란이 좀 오죠. 왜냐면 숫자가 좀 비슷하니까. 여기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 일렉트론이고 이거 뮤온입니다. 이거 일렉트론, 뮤온, 이거 타우입니다. 숫자가 좀 비슷하죠. 이게 일렉트론이에요. 일렉트론, 뮤온, 타우. 네, 이게 중성미자 진동 현상 아니냐라고 한번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했던 특징. 여기서 그 최소값을 한번 찾아볼까요? 최소값 0.150, 0.150. 오, 여기 0.087. 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왜 최소값이 중요하냐? 이게 너무너무 작아요. 너무너무 작아. 그러니까 이게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측정 못합니다. 지금 현재 중성미자 검출기, 제가 볼 때는 중성미자 검출기 한 5배? 예, 지금 현재 건설되어 있는 거에 한 5배 정도 큰 그 건설 그 장비를 만들면 겨우 측정할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단계는 측정 불가능하고요.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여기 보면 0.087 아닙니까? 최소값. 자, 여기 볼까요? 그래서 최소값 0.087이네요. 중성미자의 최소값은 0.087일 것이다. 자, 전자 중성미자가 아닙니다. 그럼 이게 결국은 뭡니까? 이게 이름을 붙이자면 타우죠. 타우 중성미자가 4차원 공간에 빠지면 0.087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값. 여기 제가 우주를 여기는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작은 공간,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0.150, 0.150이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 한번 한 편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엄청 유명한 논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자 살펴보니까 뭐 국제 공조한 것 같습니다. 뭐 프랑스, 이탈리아, 뭐 아프리카? 예,
브라질, 영국, 네, 뭐 그렇게 국제적으로 공주한 팀이 2019년 오거스트, 네, 8월 달에 낸 논문입니다. 피지컬 리뷰 레터에 나왔고요. 커스몰로지컬 옵저베이션, 즉 우주를 관찰했답니다. 우주적 관찰과 파티클 피직스 익스페리먼트, 즉 입자 실험, 아까 그 가속 그 검출기 있지 않습니까? 중성미자 검출기 뭐 등등 뭐 하여튼 실험을 어마어마하게 했지 않겠습니까? 하고 조합해서 뭐 컴퓨터로 풀었답니다. 뭐 슈퍼컴퓨터로 풀었다라는 말이 또 막 제가 보였는데 막 하여튼 슈퍼컴퓨터로 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성미자의 최소 질량은 0.26 일렉트론 볼트보다 무조건 작아야 한다. 이게 이제 일단 자기네들 결론입니다. 0.26보다 무조건 작다. 그래서 가장 여기 최소 값은 0.086이라고. 근데 저는 여기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0.087. 뭐 0.086이나 0.087이나 똑같은 숫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0.15다고. 네. 0.15. 정확히 0.150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논문과 똑같은 결론을 얻었다라는 것을 제안드리며, 네, 이것이 원래는 정답이죠. 이게 원래 정상은 이겁니다. 0.15가 정상이고요. 0.0865는 이거 중성미자 진동 현상 값이라는 겁니다. 타우가 진동한 거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 타워 망정식이 두 종류 만들어진다. 1번 전체 차원을 해석하는 우주 상수, 막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타원이 하나 만들어지고, 무지하게 작은, 이거 종류니까, 네, 이거 종류죠. 무지무지하게 작은 타원의 종류가 또 만들어진다. 그것이 바로 이제 중성미자 진동 현상이고, 이것이 양자역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이제 혼합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파탄이 나는 거죠. 근데 파탄이 아니라 그게 정답이라고. 파탄 나는 숫자,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현 물리학에서는 이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물리학 파탄 났다라고 하는데 아니 맞다고. 현 물리학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잘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진동 타원이 무한대로 만들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 저도 좀 이제 더 이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계산이 또 너무 복잡해가지고. 예, 이거 타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또 만들어져 타원이. 이게 더 작은 타원, 더 작은 타원, 더 작은 타원, 더 작은 타원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 답이 어떤 경우는 답이 제가 여기 이게 두 종류예요. 그 종류를 또 계산하면은 답이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막 답이 어떤 경우는 5가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저도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제 생각에는 진동 타원이 이렇게 막 진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한대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게 혹시 그래서 이게 진동 타원이 무한대로 만들어진다라는 뜻은 이게 계속 양자화 아닙니까? 점프죠, 점프. 자, 여기서 요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무스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점프입니다. 이게 차원이 4차원, 6차원. 예. 4차원에서 6차원으로 점프하는 거죠. 점프. 5차원에서 6차원으로 스무스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점프해야죠. 점프 세계, 양자역학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점프가 미세하게, 더더 미세하게 만들어지며 거의 뭐 무한대, 뭐 플랑크 길이까지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공간을 계속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그렸죠. 여기도 꼬불꼬불하게. 혹시 이게 아까 그 무한대 진동 타원이 만들어지는 현상 때문에 공간이 계속 꼬불꼬불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점프죠, 이거 당연히. 점프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혹시 뭐 파동을 만들고 주파수를 만들고 스펙트럼을 만드는 뭐 등의 원인이 아닐까. 즉 이거 전부 다 양자화 아니겠습니까? 양자화, 뭐 점프 세계, 파동의 세계. 그게 혹시 이게 진동 타원이 무한대로 만들어져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발생을 하죠. 자, 6차원 우주가 저는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우주는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하여튼 6차원 우주가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x의 4승은 1까지 제가 설명을 했고, 6차원 우주가 어떻게 발생을 하냐. 네. 이게 또 아이디어가, 이게 지금
그 진동 현상 아니겠습니까? 진동 현상. 진동 현상을 해가지고 점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하게 작은 입자들이 진동을 해가지고 바뀐다는 거죠. 휙 하고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놈이 진동을 해가지고 휙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마어마하게 큰 놈이 뭐냐? 바로 근원 우주라는 거죠. 6차원 근원 우주 진동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초근원 우주.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우리 우주다. 우리 우주의 근원은 뭐냐? 4차원 우주다. 4차원 우주의 근원은 5차원 우주다. 5차원 우주의 근원은 뭐냐? 6차원 우주다. 그럼 6차원 우주의 근원은 뭐겠습니까? 7차원 우주다. 라고 아마 답변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7차원이 아니죠. 왜냐? 제가 아까 계속 그 주장을 하기를 6차원으로 끝났다고. 이게 7차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6차원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니, 왜 여하간 이놈이 짠 하고 발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초근원 우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초근원 우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단 6차원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여튼 뭔가가 6차원이라는 놈이 일단 여기 초근원 우주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진동을 한다는 거죠. 진동을 해가지고 그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면 툭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이게 그 점프죠. 점프 세상. 야, 그 네, 중성미자 진동 현상, 뭐 근원 우주 진동 현상으로 진동을 이렇게 막 초근원 우주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었던 놈이 드드드드드 떨다가 진동 현상으로 막 떨다가 어떤 조건이 됐습니다. 저기 이제 그 정확히 말하면 이제 증주 할미 양자 홀이 짠하고 탄생을 한 거죠. 그 순간 툭 하고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6차원의 변화가 출발이 됐다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그것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6차원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변화가 시작되면 이것이 바로 절대 변화, 절대 시간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참고로 그러면은 자, 다크 매터가 있고 암흑 물질이 있고 네, 암흑 에너지가 있죠. 이게 바로 암흑 에너지 아니냐? 예, 그 여기 3.96배. 그 차원은 6.77 차원. 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제 20장 바로 다음 장 동영상에서 이게 다크 에너지이고 이게 다크 에너지이고 즉 다크 에너지란 우리 우주이지 않습니까? 우주 밖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아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관측 불가. 네. 우주에 하여튼 여기 이게 우리 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우주 속에는 이제 4차원도 우리가 막 열심히 관측하고 분석하면 할 수 있어요. 5차원, 6차원 이렇게 계산하고 분석하고 막 측정하고 하면은 6차원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밖에 있습니다. 밖에. 네, 우리 그 막 6차원에 밖에 있는 놈이다. 네, 그것이 바로 3.36? 네, 2.96배 되는 어떤 놈이 밖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럼 3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크 매터하고 암흑 물질하고 암흑 에너지 B는 약 3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크 에너지의 비밀인 것 같다. 자, 그래서 뭔가가 우리 우주의 물리적 성질을 로그 성질로 찌부러뜨렸습니다. 이게 로그 타운 방정식이 진짜로 맞다면 로그로 찌부러뜨린 거죠. 이게 양자화가 아니에요. 이 양자화가 아닌 놈을 뭔가가 어마어마하게 양자화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로그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과연 수학이냐? 암흑물질이냐? 네, 암흑물질이다. 암흑 물질 혹은 암흑 에너지라는 거죠. 네, 수학이라고 이제 평가하면은 이제 10의 123승분의 1 이거죠, 이거. 10의 122승분의 1의 확률로 네, 우리 우주만 아름답고 나머지 다른 우주는 다 파탄난다. 인가? 아니면 암흑이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모든 다중우주, 우리 우주는 필히 안정적일 수밖에 없고 모든 다중우주 다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가? 저의 주장에 의하면 당연히 암흑이죠. 모든 우주 다 안정적일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렵지만 시간도 많이 지났지만 로그타운 방정식을 쿼크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 참, 탑, 쿼크가 값이 이미 측정이 되어 있고 이 값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다. 2.3 메가 일렉트론 볼트, 1275 메가 일렉트론 볼트, 173.1 기가 일렉트론 볼트. 자, 역시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업은 4차원 쿼크다. 참은 5차원 쿼크다. 탑은 6차원 쿼크다. 동일한 논리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죠. 첫 번째, 이거 로그 폼슨 방정식 한번 만듭니다. 두 번째, 로그 타운 방정식을 만들어야죠. 자, 먼저 로그 폼슨 방정식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쭉 만들고 보니까 8.99네요. 8.99. 8.99에서 꼭 시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원래 유효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유효 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뭐 8.990 뭐 0을 생략을 하고 8.99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죠. 이게 로그타운 방정식 만들려면 8.99보다 커야 합니다. 커야지 문제가 잘 풀어진다고. 여기 5.98보다 커야 합니다. 네, 이렇게 5.98보다 커야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8.99보다 커야 문제가 풀어진다는 겁니다. 자, 8.99보다 크다. 9.00 아닙니까? 9.00. 9.00? 공간의 차원은 9차원이다? 그 척근 이론인데. 척근 이론에서는 공간의 차원은 9차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왜 공간의 차원이 9차원이라고 주장하냐? 이유를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계산이 잘 되니까. 9.00 차원부터 계산이 되니까. 그럼 8.99 넣으면 계산이 안 된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연찮게 8.2.3, 1275, 173.1 이게 정확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 숫자를 대입을 하니까 8.99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8.53, 8.53 나왔으면 이런 척근이론 탄생 안 했을 겁니다. 8.53이었으면 해필 8.99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해필. 그러니까는 와, 이거 뭔가 비밀이 있다. 9.0 차원이다. 9.00 차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왜 하필 99가 나와가지고 8.99가 나와가지고 우연찮게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자, 역시 제가 이제 주장했던 로그타운 방정식을 여기다가 이제 한번 쭉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1, 업, 참, 탑 3개에다가 0차원에서 턴을 해야 한다. 4개죠. 그러니까는 4개니까 문제가 풀어집니다. 문제를 푸니까 중심이 10.50에서 꼭지점을 이뤘습니다. 자, 앞에서는 제가 6차원에서 꼭지점을 이뤄야 된다라고 제가 매우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은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10.50이네요. 10.50. 이것도 왜 하필 10.50입니까? 아니 뭐 10.3, 10.12, 10.12도 아니고 10.50이에요. 아유, 참 이상합니다. 아니 왜 10.50이지? 자, 정수 하나 왜냐면 차원이니까. 정수 하나 말해 보십시오. 누구는 10차원이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10차원이다. 에미론 아닙니까? 에미론? 다른 사람은 아이고 11도 되잖아요. 11도. 11차원도 되는 거 아닙니까? 11차원이다. 그거 F1론 아닙니까? F1론? 아, 참. 왜 하필 10.50이라는 숫자가 나와가지고 10이냐, 11이냐 두 개가 이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듯이 쿼크 가지고 차원 계산하는 거 아니다 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쿼크 차원 아니에요. 이거 다 틀렸다 라는 겁니다. 그럼 촉근 이론이 틀렸다라는 얘기냐? 촉근 이론, M 이론이 틀린 게 아니라 저의 주장은 적용을 잘못했다고. 이 촉근 이론, M 이론 맞을 수 있습니다. 네. 맞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촉근 이론, M 이론은 중성미자에다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성미자에다가. 쿼크에다가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중성미자에다 적용해라. 그럼 중성미자에 적용하면 저와 제가 계산했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왜냐? 저의 주장에 의하면 촉근이론, M이론은 로그타운 방정식이니까. 저의 주장에 의하면. 자, 그래서 그러면 M이론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이론은 공간은 10차원이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공간은 10차원이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공간은 10차원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이 문제가 풀어집니다. 자, 자세한 문제를 풀면 음수 1.12차원에서 턴을 한다네요. 음수 1.12차원에서 턴을 한다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참 이해하기가 힘든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음수 1, 2차원에서 턴을 한다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 이해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럼 F1원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10차원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자, 여기다가 한번 뚝뚝뚝 적용을 해보면 뚜두두두둑 양수 0.61 차원에서 턴을 한다네요. 아, 이것도 또 참 양수 0.61 차원에서 턴을 한다가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자, 그러면 이거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반대로 푼 거죠. 0차원에서 턴을 한다라고 이제 문제를 풀었으니까 쭉쭉쭉쭉 갑니다. 풀면 10.50 차원에서 턴을 한다네요. 10.50 차원에서 턴을 한다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네, 이거 다 틀렸다. 그러니까 이거 쿼크에 적용해서 공간 차원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이론이 이게 타당하고 F1론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유가 이제 저도 모르겠는데 뭐 초대칭 이론에 의하면 차원은 10차원이 돼야 되고 뭐 11차원이 되면은 초대칭 이론이 뭐 붕괴된다거나 그래가지고 차원이 11차원이 아니라 10차원이 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아마 인터넷에 이렇게 나온 걸 제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왜 11차원은 저는 분명 둘 다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10차원도 답이고 11차원도 답인데 왜 11차원은 틀렸다고 하고 10차원이 맞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을까? 혹시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요거 0. 예, 여기 음수잖아요. 음수. 여기 M1호는 음수에서 턴을 합니다. F1호는 양수에서 턴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게 양수에서 턴을 하면은 초대칭 이론이 뭐 깨진다.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즉, 0 혹은 0, 저는 0차원에서 주장을 했으니까 하여튼 음수에서 턴을 해야 아마 초대칭 이론에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쿼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크라는 놈은 저의 주장에 의하면 쿼크는 근원 공간 알갱이와 근원 질량 알갱이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제가 설명을 저번 어미양자 우주론 동영상 통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알갱이와 질량 알갱이의 합이라는 거죠. 여기서 근원이 들어가 있고요. 근원 공간 알갱이가 바로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성미자라는 거죠. 그 앞에 이거 지금 제가 계속 계산했던 요게 차원이에요. 차원. 중성미자가 차원이다. 자, 근데 쿼크라는 속에는 근원 질량 알갱이도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근원 질량 알갱이가 차원을 깨트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쿼크 가지고 차원을 해석하면은 요쪽을 보시죠. 요쪽을 보면 정답인 것 같은데 그죠? 아니, 이게 제가 차원이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인 것 같은데 근데 이쪽을 보면 근원 질량 알갱이가 이제 그 차원을 깨트린다라고 이제 일단 가정을 하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이쪽을 보면 이거 오답 아닙니까? 오답. 그래서 쿼크라는 놈은 정답과 오답이 이제 함께 섞여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쪽을 보면 뭐 어마어마한 물리학의 혁명이다. 이쪽을 보면 거짓말하고 있다. 네, 이렇게 둘 다 시각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쿼크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설명드려 보자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아까 그 공간 알갱이 쿼크라는 놈은 공간 알갱이와 이렇게 질량 알갱이 요게 근원 공간 알갱이입니다. 이게 중성미자 중성미자. 앞에서 제가 잔뜩 얘기했던 중성미자가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속에 근원 질량 알갱이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저는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죠. 예, 빨간색 껍질과 파란색 껍질이 있습니다. 자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석을 생각해서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NS라고 놓겠습니다. 빨간색의 특징. 이거 퍼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간이죠, 공간. 공간이 도망가려고 해요. 도망가려고 한다. 약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자, 파란색의 특징. 모여들려고 하네요. 뭉쳐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히 안정적이다. 근데 이거는, 이거 상당히 이거 좀 불안정한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빨간색, 도망가려고 한다. 퍼지려고 한다. 불안정하다. 파란색, 모여들려고 한다. 안정적이다. 뭉쳐들려고 한다. 그래서
근원 질량 입자가 있는데 이게 파란색 껍질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이거 엄청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매우 매우 안정적이다. 자, 그런데 빨간색 껍질로 둘러싸여 있네요. 이거 불안정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불안정. 이거 불안정할 것 같은데. 예, 이거 막 도망가려고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 이쪽을 쿼크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반쿼크 아닙니까? 반쿼크? 반대잖아요. 일단 왜냐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질량은 똑같습니다. 질량은 똑같고 뭐 전하가 반대죠. 예. 그래서 이쪽을 쿼크라고 부르면 이쪽은 반쿼크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을 이제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참탑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업, 참, 탑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확한 그림은 자, 여기 업 2.3, 참 1275, 탑 173.1인데 자, 이거는 자, 업은 4차원 입자예요. 4차원 입자 맞습니다. 일단 맞아요. 이건 5차원 입자입니다. 5차원 입자 맞다. 이건 6차원 입자입니다. 6차원 입자 맞다. 자, 근데 어떻게 생겼냐? 생긴 거를 보면은 그 탑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근원 질량 입자가 있고 근원 질량 입자가 있습니다. 그 근원 질량 입자 테두리를 겉을 6차원 공간 입자가 이렇게 S는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파란색 계열로 좀 어두운 색 계열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S로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자, 파란색. 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튼튼하다. 매우 매우 튼튼하다. 튼튼하다. 질량이 크다? 네. 튼튼하니까 질량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제 중성미자 질량 더하기 여기 속에 근원 질량 여기 중성미자 더하기 근원 질량 더하기. 자, 이게 탑이라는 겁니다. 탑쿼크. 그럼 참쿼크가 뭐냐? 참쿼크 5차원 입자. 5차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야 되냐면은 여기 맨 테두리가 5차원이에요. 이게 베타죠. 베타 안에는 감마가 있어야 됩니다. 베타 속에는 6차원이 있어야 돼요. 그 6차원 속에는 근원 질량 입자가 있어야죠. 이게 참이라는 겁니다. 참쿼크. 자, 그럼 업쿼크는 뭐냐? 이거 4차원 질량 입자입니다. 자, 요게 업쿼크 4차원 질량 입자. 자, 그래서 이 4차원 질량 입자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튼튼하게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5차원이 있어야죠. 5차원이. 그 속에는 6차원 껍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6차원 속의 껍질 속에는 근원 질량 입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것이 참, 탑이 되겠습니다. 생긴 모양이 이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 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의 질량들을 막 합해요. 그거는 평균 질량으로 나옵니다. 평균 질량이다. 자, 평균이라는 거를 서로 다른 그 차원의 질량을 일렉트론 볼트를 막 합하면 그 평균이 됩니다. 평균적인 힘이 발용 질량이 나온다. 자, 반입자. 저는 파란색을 반입자라고 일단 부르겠습니다. 그 현 물리학하고 좀 용어가 반대가 되는데 여하간 저는 파란색을 반입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세상이 빨간색 세상이라서 우리 세상은 빨간색 세상입니다. 왜냐? 빨간색 퍼진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 무질서해진다. 퍼진다. 도망가려고 한다. 반입자는 파란색입니다. 매우 매우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다. 그래서 요게 파란색 매우 매우 안정적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 타우 중성미자 값이라는 거죠. 15.5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15.5도 이거 중성미자 진동 현상이 있지 않냐? 네, 여러 가지가 있죠. 15.5도 있고 요 계열 보시면 15.0도 있고 13.6도 있고. 자, 안정적이다. 매우 매우 안정적이다. 그러니까는 이거 15.5죠. 네, 그래서 요거는 타우는 15.5입니다. 자, 근데 미온도 마찬가지죠. 요게 타우고요. 요게 미온입니다. 170 안정적이다. 네, 파란색 안정적이다. 이거 안정적 170이에요. 170이 정답입니다. 자, 170 정답입니다. 자, 일단 여기 일렉트론을 모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일렉트론을 모른다. 근데 일단 저는 샘플로
0.150이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가상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미지수로 이제 샘플로 넣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래서 요거에다가 로그를 씌워야죠. 로그를 이렇게 로그를 씌웠습니다. 로그를 씌우자. 이것이 뭡니까? 이게 지금 요 값이 7.190이죠. 네. 베타 이 값이 5.230이고요. 감마 알파 이 값이 마이너스 음수 0.82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한 개이지 않습니까? 한 개니까 숫자가 똑같아요. 공식은 이겁니다. 이거 딱 보시면 평균이죠. 아까 제가 앞에서 평균을 취하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베타하고 감마하고의 평균이죠. 베타하고 감마하고의 평균을 취했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알파, 베타, 감마의 평균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평균을 취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취하겠습니다. 자, 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쿼크라는 놈은 근원 공간 알갱이 더하기 근원 질량 알갱이라고 제가 썼죠. 자, 근원 공간 알갱이 완벽하게 해석했다. 네, 완벽하게 해석했다라고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근원 질량 알갱이 네, 뭐 이렇게 뭐 쿼크도 해석하고 뭐 M이론, F이론 이거 다 쿼크 아닙니까? 완벽하게 해석했다. 완벽하게 해석했다. 여기 쿼크네요. 여기 완벽하게 해석했다. 둥호 아닙니까? 둥호. 그러면 여기 근원 질량 알갱이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즉, 근원 질량 알갱이는 쿼크에다가 쿼크 뭐 완벽하게 해석했다라고 동영상 발표자가 주장을 했으니까 완벽하게 해석했습니다. 빼기 전자 뮤온 타우 조합 평균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 전자 뮤온 타우 이거 완벽하게 해석했고 이거 조합 평균을 취하라고.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쿼크 차원이 아니라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여기 10.5차원, 네, 뭐 10차원, 11차원 이거 차원 아니다. 차원은 6차원이 정답이다. 그래서 이거 다 쿼크 아닙니까? 이건 차원이 아니에요. 저의 주장에 의하면 차원이 아니다. 빼기 전자 차원, 예, 미온도 차원이죠. 타우도 차원이죠. 근데 이거 조합 평균이라는 겁니다. 평균을 내버렸어요 이게. 그럼 차원이 아니죠. 독립이에요. 독립 전자 1개가 4차원, 뮤온 1개가 5차원, 타우 1개가 6차원입니다. 이거를 섞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섞어버렸습니다. 차원 아니죠, 이거. 이거 차원 아닙니다. 자, 차원 아니다. 빼기 차원 아니다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원 질량들은 차원이 아니다라고 답변이 나오는 게 상식입니다. 문제를 제가 풀어봤습니다. 자, 샘플러.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거 샘플 계산이고요. 자, 모른다. 모른다로 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은 제가 만약에 전자 중성 미자가 0.05라면 6.189 차원이 계산이 됩니다. 이게 이 문제를 풀면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업, 참, 탑, 오리진 매스, 근원 매스를 이거죠. 이거를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면은 여기가 6.189로 답이 나와요. 6차원이 돼야 돼. 6.0000이 돼야 됩니다. 이거 틀렸다. 자, 0.1로 하면은 6.023이 이거 틀렸다. 0.15로 하니까 6.000이 나옵니다. 정확히는 6.0000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서 포물선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거 지금 0.15 아닙니까? 0.15에서 근원 질량 입자 차원이 6.00004로 나왔습니다. 이거 차원인데 그러면 제가 앞에서 쿼크 차원 아니다. 빼기 전자 뮤온 타우 이게 조합이 돼가지고 조합 평균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 차원 아니다고. 그런데 이게 근원 질량 입자가 차원이라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비밀이 있구나. 즉 제가 여기서 이거 일렉트론 값 모른다고 제가 가정을 했고 일렉트론에다가 전자 중성 미자 값에다가 0.15 일렉트론 볼트를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6.00004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 전자중성미자 질량은 0.150 일렉트론 볼트다 라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자, 앞에서는 자, 여기서 제가 전자중성미자 0.150 일렉트론 볼트다 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죠. 이거는 우주 크기, 우주의 처음부터, 우주의 시작부터 우주의 끝을 풀었더니 0.150 일렉트론 볼트다 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쿼크 그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 작은 그 쿼크를 풀었더니 전자중성미자의 질량은 0.150 일렉트론 볼트다 라는 답이 튀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이거 전자중성미자 질량 볼트는 0.150 일렉트론 볼트가 요 논문에서도 이렇게 썼듯이 만든 것 같습니다. 정답인 것 같다. 0.150 일렉트론 볼트가. 자, 이번에는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 참, 탑. 네, 업, 참, 탑은 위로 볼록했습니다. 근데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은 아래로 볼록하네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반대네요, 반대. 반대지 않습니까, 지금? 위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다. 자, 여기서 꼭지점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게 요 근방에서 네. 근데 여기는 0차원에서 꼭지점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이거 꼭지점이 이거 참 신기하다. 네, 성격이 반대라는 겁니다. 따라서 네, 여기는 8.99보다 커야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9차원이 나온다는 거죠. 차원은 9차원이다. 자,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51, 0.51보다 작아야 문제가 풀어집니다. 0.51보다 크면은 이제 계산 실패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업, 참, 탑하고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하고 이게 성격이 좀 반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쿼크라고 불렀죠. 근데 저도 이제 물리학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왜냐면 제가 물리학 출신이 아니라서 저도 인터넷 막 뒤져가지고 인터넷에 써 있는 글만 이렇게 막 따라 쓰다 보니까 물리학 용어가 많이 헷갈리는데 업, 참, 탑이 있고 이제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이 제 생각에는 반쿼크 같아요. 근데 반커크가 아니랍니다. 네. 근데 하여튼 성격은 반대죠. 자, 반커크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물리학 출신이 아니라서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자, 업참탑은 확실합니다. 존재한다는 거 확실하다. 자,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존재하는 거 확실하다. 예, 측정도 됐고, 뭐 관측도 됐고, 이게 사실이다. 예, 근데 반커크 존재하는 거 그 관측이 됐나요? 아니면 이론적인 건가요? 반커크. 네, 질량은 똑같고 전하량만 반대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반커크인 것 같습니다. 다운스트레인지 바텀이. 자, 왜냐? 물론 이제 저의 그 짧은 그 지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쿼크다. 사실 이제 좀 헷갈리는데 저는 이제 파란색을 반쿼크라고 반입자라고 불렀지만 현 물리학 용어를 따라가지고 이게 이제 쿼크 현 물리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쿼크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반쿼크는 이거 아닙니까? 예, 질량은 같고 색깔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전하가 반대니까. 자,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이 4점 어떤 데서는 4.7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어떤 데는 4.8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단 4.75라고 놓겠습니다. 평균값으로 놓겠습니다. 자, 스트레인지 값이 어떤 데는 또 95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96이라고 써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인지가 좀 이상합니다. 저의 논리하고 좀 안 맞아요. 95 혹은 96이라는 숫자가 저의 그 주장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지수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인지가 모른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샘플로 계산 샘플로 일단 102라고 한번 놓겠습니다. 자, 바텀은 4.18입니다. 바텀은 정확하다. 자, 다운 정확하다. 바텀 정확하다. 자, 제가 또 주장을 하죠. 이거 4차원 입자다. 업 4차원 입자다. 참 아니 다운 4차원 입자다. 이거 스트레인지 5차원 입자다. 그 바텀 6차원 입자다라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차원은 공간 차원이 아닙니다. 공간과 질량을 합한 차원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로그를 씌웁니다. 이렇게 로그를 씌웠죠. 근데 역시 공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공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여기서 이제 핵심입니다. 자, 요거는 이거 먼저 이쪽을 보죠. 탑. 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대칭되는 게 바텀 아닙니까? 바텀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바텀이. 자, 그러면 여기 똑같은 게 지금 그림이 똑같습니다. 이거나 지금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알갱이가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감마 아닙니까? T는 그 뉴트리노. 여기도 뉴트리노죠. 단 차이점은 요거는 파란색 껍질이에요. 안정적입니다. 자, 안정적이다. 매우 매우 튼튼하다. 맞죠? 파란색이니까. 얘는 빨간색입니다. 아,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꾸 불안정해요. 아, 이거 참 약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엄청 튼튼합니다. 튼튼하니까 탑이 173기가라가 나온다는 거죠. 173기가. 얘가 이거예요. 얘는 약해요. 어마어마하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4.18기가 일렉트론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거는 파란색 껍질로 이루어져 있고 요거는 빨간색 껍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매우 매우 약하다는 겁니다.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퍼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스트레인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참은 베타 감마예요. 베타 감마. 마찬가지 스트레인지 베타 감마입니다. 똑같죠? 베타 감마. 자, 뉴트리노입니다. 뉴트. 이거 맞잖아요. T. 단 차이점 얘는 S 껍질인데 얘는 N 빨간색 껍질이라는 겁니다. 자, 빨간색 껍질 어떻습니까? 빨간색 껍질 자꾸 도망가려고요.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거 약한 거죠. 그래서 이 참이라는 놈이 1275인데 얘는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1275고 얘는 무지개 약하다는 겁니다. 뭐 하나의 샘플로 102밖에 안 된다는 거죠. 102 메가 일렉트론 볼트밖에. 왜? 빨간색이라서 무지무지하게 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얘가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자, 베타가 막 도망가려고 합니다. 베타가 막 도망가려고 해요. 여기 사라지는 건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디로 도망갑니다. 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중성미자 진동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170이 원래 정답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170이 정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170이 13.6으로 도망갑니다. 뿅 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170도 정답이고요. 13.6도 정답입니다. 또 제가 한번 더 계산해 보니까 15.5도 정답이에요. 여기서도 170이 15.5로 도망갑니다. 네. 그러면 170이 밑으로 도망가는 건 없냐? 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5차원, 6차원이에요. 지금 몇 차원에 분석하고 있냐면 자, 5차원, 6차원. 5차원, 6차원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차원, 6차원. 그러니까 이거 5차원 170이 6차원으로 도망갑니다. 이게 13.6. 여기 170이 6차원으로 도망가요. 15.0. 그래서 숫자가 몇 개입니까? 4개 아닙니까? 170, 15.0, 170, 13.6. 이것을 더해 가지고 나누기 4를 해야죠. 평균이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 숫자가 바로 6.193이라는 겁니다. 이게. 네. 6.193. 거기에 감마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자, 베타가 막 도망갑니다. 베타가 막 도망가요. 이렇게 6차원으로. 자, 근데 감마도 있죠. 감마는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감마가 도망갈 데는 없습니다. 왜? 6차원에서 5차원으로는 도망 못 가요. 그냥 6차원 그대로죠. 즉 여기 감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 감마는 계속 값이 7.19, 7.19, 7.19, 7.19예요. 감마는 이겁니다. 감마 여기 15.5 요거. 여기 15.5 6차원 진동 요 15.5는 도망을 못 갑니다. 감마는 감마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자, 15.5. 자, 여기서 이제 뭐 공간이 어떻게 꾸불꾸불하게 생겼다는 거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거를 이해를 잘해 가지고 공간을
이게 이러한 그 논리에 맞게끔 공간을 막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논리에 다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 평균 로그 평균 취하면은 6.96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다운이 어떻게 생겼냐? 자, 똑같죠.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마찬가지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도망가요. 자꾸 도망가. 왜? 빨간색이니까.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어디로? 중성미자 진동 현상으로 알파가 네. 알파가 원래 정답 이거예요. 0.15예요. 0.15. 지금 알파 해석하는 건 요거. 알파가 계속 0.15로 1.88로 도망갔다가 13.6으로 도망갔다가 요게 다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의 평균값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알파의 평균값을 내야죠. 그래서 그 평균값이 이겁니다. 알파의 평균값. 그러니까 이제 알파, 베타, 감마의 평균 하니까는 다시 또 이게 평균이 또 되는 거죠. 5.748이 나옵니다. 네, 내용이 상당히 이제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게는 설명을 하는데, 네. 자,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자, 업이 아까 논리가 이거 바텀이 무지무지하게 가볍네요. 스트레인지도 무지무지하게 가볍네요. 다운도 무지무지하게 가벼워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리 무겁죠? 여기는 2.32 이게 무거워야 돼요. 논리로 따지면 얘가 무겁습니다. 4.75 얘가 왜 무겁죠? 이거 알파 이거 진동 현상 때문에. 자, 알파가 요거는 0.15예요. 0.15 무지개 작지 않습니까? 작죠, 숫자가 0.15. 얘가 얘가 이거 원래 이겁니다. 이게 0.15 원래 작아야 돼요. 진동 현상을 겪는다는 겁니다. 0.15가 188, 13.6 메가 일렉트론볼트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이거의 평균값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겁지 않습니까? 이게 알파가 빨간색 진동 현상 때문에 얘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3이고요. 여기는 4.75, 4.7 혹은 4.8이 되겠습니다. 결국 정리를 좀 하자면 파란색 입자는 뭉쳐들어요. 그래서 매우 안정적입니다. 빨간색 입자는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중성미와 진동 현상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주장했듯이 아니 이건 원래 같은 거거든요. 이게 파란색이면 이게 빨간색입니다. 이게 정확히 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쿼크라고 부르면 이거는 반쿼크가 된다라는 거죠.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은 반쿼크인 것 같다 라는 주장입니다. 네. 근데 반쿼크가 네. 중성미자 진동 현상을 겪는다고. 네, 그래서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자 일단 이거 모른다. 스트레인지가 모른다. 자 그래서 스트레인지가 90일 때 이거 6.031이 나옵니다. 근원 질량이 다시 설명드리자면 쿼크 빼기 이렇게 중성미자들의 조합은 절대 이거 저기 6차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6.031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95면 6.010, 100이면 6.001. 네. 정확히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102입니다. 102일 때 6.00000 요게 근원 질량이 원래 근원 질량 6차원 나오면 안 되는데 신기하게 6차원이 나온다는 거죠. 뭔가 비밀이 있다. 왜냐면 6차원 공간이 6차원이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공간이 6차원에 있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다 6차원이어야죠. 공간의 차원의 지배를 받으니까. 야, 그래서 이거 스트레인지 이거 혹시 102메가 일렉트론 볼트 아니냐? 라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95 혹은 96이라는 숫자가 알려져 있는데 이거 스트레인지가 102메가 일렉트론 볼트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제안 로고타운 방정식에 다양한 조합 및 경우를 적용하여 경향을 찾아보자. 이거 신기하게 제가 여러 번 계산해 봤는데 이거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숫자 하나가 약간 틀릴 수가 있는데 제가 약간 뭐 생각을 잘못해 가지고 뭐 좀 틀릴 수가 있긴 있습니다. 약간 평균 내는 것을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 싹 드네요. 발표를 하다 보니까 숫자가 약간 잘못될 수 있다. 예, 여하간 요 베타하고 요 베타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느낌이
같을 수도 있나? 네, 하여튼 느낌이 든다. 자, 그러면 논리가 그렇다면 이게 전자인데 전자. 예, 우리가 흔히 부르는 중성미자 말고요. 흔히 부르는 그 보통 전자공학 할 때 전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그 단어가 그 같은 단어 중첩이 돼가지고 전자, 뮤온, 타우가 있고요.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가 있죠. 거기서 제가 앞에서는 중성미자를 했고요.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는 제가 챕터 21장에서 그냥 보통 전자, 뮤온, 타우에 대해서 계산을 제가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가 이게 전자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거를 뺍니다. 이거를 빼고 여기다가 중력선을 갖다 붙입니다. 자,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에서 중력자가 존재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현 과학 물리학에서 중력선이 존재한다. 여기다가 중력선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요 그림에다가 여기 중력선, 여기 알파 중력선, 요 중력선 요거. 네. 이거는 뉴트리노. 빨간색 뉴트리노의 중력선, 그래버티, 알파 중력선. 그러면 베타 중력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감마 중력선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전자다라는 거죠. 저희 주장은. 그러면 이제 뮤온은 네, 이렇게 중력선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럼 타우는 이렇게 중력선이 존재하며 그 중력선이라는 게 존재하며 그 중력선도 3세대라는 겁니다. 제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아주 기막히게 잘 성립을 합니다. 논리가. 예, 그거는 제 21장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으며, 자, 이 중력선이 다시 또 중력선과 공간선 이게 양력 전자기력 강력하고도 또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네, 제가 또 한번 양력 이게 전자, 뮤온, 타우 에다 중력선하고 막 공간선하고 막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합을 시도해 보자고 해보니까 이게 나올 듯 안 나옵니다. 네. 비슷한 숫자는 나오는데 뭔가 하나가 안 맞는 게 있어요. 네, 역시 제 21장에서 그 해결하면 제가 제 21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그 앞에 그 이런 것들하고 쿼크, 참, 탑, 뭐 다운스트레인지 바텀, 그 다음에 전자, 뮤어, 타우, 막 중력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것이 또 어떻게 그 중력, 강력, 전자기력, 양력하고 연결이 되는지 제 21장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성자별, 항성 블랙홀, 중간 질량 블랙홀, 초대 질량 블랙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하려는 이유는 이전에 제가 이거 설명을 못했어요. 제가 제 6장 초대 질량 블랙홀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여기가 백색 외성 1.39배, 태양 질량의 1.39배 작으면 이제 백색 외성이 되고 3배보다 작으면 중성자별이 되고 36배보다 작으면 항성 블랙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36배보다 크면 중간 질량 블랙홀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면은 초대 질량 블랙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뭐 우리 밀크웨이, 우리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고 태양의 400만 배 크기랍니다. 어떤 곳은 400억 배 크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소문으로는 600억 배? 600억 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니, 3배, 3배, 36배, 해봤자 1000배, 2000배, 만배. 아니, 400만 배, 400억 배, 400억 배. 이건 초대 질량 블랙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중간 질량 블랙홀도 말이 안 됩니다.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항성 블랙홀들이 36개가 36배, 36배가 아니 30개가 모여야 한 1000배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중간 질량 블랙홀. 어떻게 중간 질량 블랙홀이 만들어지죠? 물론 이제 계속 흡수를 해가지고 계속 성장한다. 자, 계속 성장한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400억 배가 됩니까? 400억 배. 이게 성장해가지고 이게 조그만한 블랙홀이 성장해가지고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는 성장해가지고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제가 설명을 못했는데 여기도 로그타운 방정식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자, 스타 일반 별이 1.39배입니다. 1.39배보다 작으면 3.8배보다 작으면 뉴트리노 중성자별,
3.7배보다 작으면 항성 블랙홀. 여기가 중간 질량 블랙홀이 되고 여기는 이제 초대 질량 블랙홀이 된다라는 거죠. 숫자를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1.39, 3.8, 37 이라는 숫자를 탁탁 세 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냥 직선으로 제가 했거든요. 로그 타원 방정식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니까 기막히게 잘 성립하네요, 이게. 네. 그래서 한번 대충 물론 이거 뭐 1.39, 3.8, 37 이건 뭐 부정확한 값이니까 대충 대략적으로 로그 타원 방정식을 한번 세보니까 이거 뭐 한 이게 10,000배 20,000배? 네. 4.5는 2만 배죠. 2만 배? 여기가 이거 중간 질량 블랙홀에 여기가 혹시 이거 2만 배 아니냐? 2만 배. 네. 이거 로그 타원 방정식 경향이 그렇게 나오니까 여기 2만 배인 것 같다. 네. 2만 배보다 작으면 중간 질량 블랙홀이 되는 것이고 2만 배보다 크면 초대 질량 블랙홀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럼 여기가 제가 초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아니 이거 타원 방정식이잖아요. 타원 방정식의 밖에 있습니다. 지금 초대 질량 블랙홀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거? 타원 방정식이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여기 37, 2만 배. 네, 이거 그 초대 질량 블랙홀,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 그거 우리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우리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이제 그 흔히 그 퀘이사라고 부릅니다. 은하 저 멀리를 어마어마한 멀리를 봤더니 뭐 멀리 이런 퀘이사가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과연 우리 세상의 우리 차원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별이냐? 별? 이것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은하를 이룬다라고 이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초대 질량 블랙홀, 이거 우리 차원을 벗어난 거다라는 것을 이제 쉽게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매우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역시 이게 뭔가 로그타운 방정식이 참 기막히게 잘 성립을 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답이라면 뭔가가 우리 우주의 물리적 성질을 로그 성질로 찌우러뜨렸다는 겁니다. 이게 그 뭔가가 뭐겠느냐 도대체. 과연 그 뭔가라는 놈이 우리 우주에 고르고 넓게 펼쳐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한계, 자 우리 차원을 벗어나 있는데 초대 질량 블랙홀처럼 이렇게 초대 질량 블랙홀처럼 우리 차원을 벗어나 있는데 그 벗어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놈이 우리 우주를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지배해가지고 우리 우주 공간을 로그로 찌우러뜨렸다. 일까? 과연 수학일까? 이게 수학이라는 절대 지배체가 우리 우주를 수학적으로 네, 이쁘게 만들었을까? 시뮬레이션 우주 아닙니까? 시뮬레이션 우주? 그럼 창조자가 존재한다는 뜻인데 시뮬레이션 우주면 암흑이라는 놈이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암흑이라는 어떤 절대 지배체가 있는 것인가? 암흑이라는 놈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우주에 고르고 넓게 펼쳐져 있을까? 아니면은 우리 우주 차원을 벗어나서 한계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의 덩어리로 있을까? 과연 어떤 것일까? 네, 1시간 50분. 너무나 긴 시간인데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